안녕하세요. 26년째 어르신들 건강을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정명수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으신 적 있으신가요? 할아버지 입냄새 하면서 손주가 살짝 뒤로 물러설 때, 엘리베이터에서 옆 사람이 고개를 돌릴 때, 동창 모임이나 성당, 교회, 경로당에서 말수를 줄이게 될 때, 택시기사님과 대화가 어색하게 끊길 때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불쾌감을 줄 만큼 심해진 입냄새가 고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난달 제게 오셨던 김순자 75세 어르신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아침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딱 한 번 해봤는데 손주가 처음으로 뽀뽀를 해줬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입냄새는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26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건데, 입냄새는 사실 몸이 보내는 작은 건강 신호입니다. 침이 부족해졌다는 신호, 위장이 약해졌다는 신호,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 코로 숨쉬기가 힘들어졌다는 신호 말입니다. 심지어 복용하시는 약물이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입냄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거든요.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2주 만에 자신감을 되찾는 안전한 방법,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하루 루틴,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이것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생강즙과 알코올입니다. 26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한 비밀 공식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선한 생강을 깨끗하게 씻어서 가라즙을 내십시오.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에탄올 70%를 준비하세요. 평소 사용하시는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 알코올 한 방울, 딱 이렇게만 넣어서 섞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을까요?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구강 내 세균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여기에 알코올의 살균 효과가 더해지면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 혀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황화물을 만드는 세균들까지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그런데 잠깐,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어떤 분들은 10년 된 입냄새가 하루 만에 사라지고 어떤 분들은 며칠 더 걸릴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원인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냄새는 보통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원인이 겹쳐서 생깁니다. 하지만 관리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26년간의 경험으로 정리하면 5가지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속 단백질과 설태 문제입니다. 음식 찌꺼기와 죽은 세포가 혀 위에 설태, 즉 혀백태로 남아서 황화물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그 특유의 불쾌한 냄새의 주범입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부드러운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뒤에서 앞으로 5회에서 7회 정도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볍게입니다. 너무 세게 하시면 혀에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구강 건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복용하시는 약들, 혈압약이나 우울증약, 감기약, 수면제 등이 침을 더욱 줄여서 세균 억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침은 우리 입안의 자연 세정제 역할을 하거든요.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고 그 결과 냄새가 나게 됩니다. 해결법은 물을 자주 마시시는 것, 무설탕 자일리톨 껌으로 침샘을 자극해 주시는 것, 그리고 실내 가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강호흡과 비염, 그리고 수면 시입 벌림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코가 막히기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특히 밤에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면 아침 입냄새가 특히 심해집니다. 이건 입안이 밤새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입맛이 쓰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입니다. 해결법은 코 세척을 식염수로 해주시고 취침 전에 비강 보습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원인 4개가 더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치약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네 번째, 위식도역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인데도 입냄새와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은 야식, 과식, 눕기 전 간식, 이런 것들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만들고 그 신맛과 냄새가 입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특히 주무실 때 누우면 더 심해지죠. 해결법은 취침 3시간 전에는 반드시 금식을 하시는 것, 그리고 머리 쪽을 10cm에서 15cm 정도 높여서 주무시는 것,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치주질환과 틀니 관리 미움 문제입니다. 잇몸 염증, 치석, 잘 맞지 않는 틀니, 이런 것들이 지속성 구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틀니 틈새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세균이 번식해서 냄새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해결법은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틀니는 매일 밤 반드시 분리해서 세척하고 건조하고 소독액에 담가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만약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아프시거나 치아가 흔들리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심한 속쓰림이 있거나 음식을 삼키기 힘드시다면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치과나 내과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재현성이 높았던 루틴만 정리했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체감 시점은 다르지만 대부분 1주에서 2주 내에 주변 분들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시자마자 온수 1컵을 천천히 드시면서 입과 목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밤새 건조해진 입안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드러운 혀 클리너를 사용합니다. 혀 뒤쪽부터 앞쪽으로 향해서 5회에서 7회 정도 가볍게 닦아 주십시오.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살살 쓸어내리듯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치실을 먼저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칫솔질을 해주시고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순한 구강세정제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알코올이 들어있는 구강세정제는 오히려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코 세척을 식염수로 해주십시오. 아침에 비강이 열려야 낮 동안 입호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코 세척용 식염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점심 루틴입니다. 식후에 무설탕 자일리톨 껌을 10분간 씹어주십시오. 이것이 침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설탕이라는 점입니다. 설탕이 들어있는 껌은 오히려 충치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물을 자주 마시되 작은 물병을 휴대해서 작게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입안 습도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휴대용 틀니 브러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식후에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과 취침 전 루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거든요. 저녁과 취침 전 루틴입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치실을 사용하십시오. 치실로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막을 제거한 다음에 칫솔질을 해야 불소 성분이 치아 사이사이까지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자일리톨 정제 1개를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십시오. 분말 형태를 바로 입에 털어넣는 방식은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어서 정제나 껌 형태를 권해드립니다. 위식도 역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반드시 금식을 하시고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서 머리 쪽을 살짝 올려서 주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 전 준비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시기 전에 물을 2모금에서 3모금 정도 드시고 입술과 혀를 살짝 적셔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첫마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족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두 번째, 모임 자리에서의 요령입니다. 커피나 술보다는 물이나 따뜻한 차를 곁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마늘이나 양파가 들어간 음식은 양을 조절해 주시되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량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요. 세 번째, 식사 속도 조절입니다. 천천히 오래 씹으시면 침 분비가 늘어나고 위장도 편해집니다. 요즘은 다들 빨리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특히 천천히 드시는 것이 입냄새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말할 때 호흡법입니다. 긴 대화를 하실 때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입안이 마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스크 착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요즘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입안이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곳에서는 중간중간 물을 드시고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틀니 관리 특별 요령입니다. 중요한 모임이 있으시기 전에는 틀니를 잠깐 분리해서 깨끗하게 세척해 주십시오. 냄새의 근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틀니 안정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적정량만 사용하십시오. 일곱 번째, 자신감 회복을 위한 연습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시면서 웃는 표정으로 짧은 인사말을 연습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간단한 문장들을 밝은 표정으로 연습하시면 실제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첫인사가 전체 대화의 분위기를 바꿔놓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6년간 현장에서 검증한 특별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6년간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치약에 생강즙과 알코올을 소량 넣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한 방법이에요. 생강즙 치약 만들기입니다. 신선한 생강을 깨끗하게 씻어서 갈아서 즙을 내십시오. 그리고 평소 사용하시는 치약에 생강즙을 정말 한 방울,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섞어주세요.
생강의 강력한 항균 성분이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알코올을 추가하는 비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에탄올 농도 70%짜리를 구입하시고 이것도 정말 한 방울만 생강즙과 함께 치약에 넣어주세요. 알코올의 강력한 살균 효과가 생강의 항균 효과와 시너지를 일으켜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주의사항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생강즙과 알코올을 각각 정말 한 방울씩만 사용하세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잇몸이나 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칼칼하거나 따가운 느낌이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물로 헹구세요. 그리고 생강즙은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2에서 3일 안에 사용하시고 이 특별 치약은 저녁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일반 치약을 사용하세요. 이 비법을 사용하신 어르신들의 반응입니다. 선생님, 이틀 만에 아침 입냄새가 확 줄었어요. 손주가 처음으로 할머니 입에서 좋은 냄새 난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외의 전통지혜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 생강 우린 물 가글법입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얇게 썬 생강 2에서 3쪽을 3에서 5분 정도 우려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가글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특별 치약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꿀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위식도 역류가 특히 심한 날에는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순수한 꿀을 소량 차숟가락 반 정도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천천히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시중에 파는 알코올 농도가 높은 구강세정제를 매일 사용하거나 소금을 직접 문지르거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법은 소량을 정확히 지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변화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자 76세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선생님, 코 세척하는 것과 혀 클리너만 바꿨는데도 경로당에서 대화가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다들 제가 말하면 고개를 돌렸는데 요즘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말 신기해요. 이 어르신의 경우는 주로 구강호흡과 설태 문제가 컸던 케이스였습니다. 간단한 아침 루틴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신 거죠. 고재문 82세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생강치약을 사용하는 습관을 만들고 딱 10일이 지나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만 타면 구석에 서서 말도 안 했는데 요즘은 먼저 인사를 해요. 이 어르신은 위식도 역류가 주된 원인이었는데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박영수 78세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틀니를 매일 밤 분리해서 세척하고 소독액에 담가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제 말을 더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며느리도 예전보다 가까이 와요. 최순덕 71세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생강 우린 물로 가글하는 것을 2주 정도 했더니 성당에서 성가대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다른 분들 옆에 서기가 미안했거든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2주 안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2주 정도 꾸준히 해보셨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혹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치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아프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거나 딱딱한 음식을 드실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이것도 심각한 신호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치아가 아프거나 시린 증상이 계속된다면 충치가 깊어졌을 수 있고요. 입안의 상처나 염증, 하얀 반점 같은 것들이 2주 이상 낫지 않는 경우도 반드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혀나 잇몸, 입천장에 계속 아픈 부분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틀니가 잘 맞지 않아서 계속 아프시거나 틀니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낫지 않는다면 즉시 치과에 가셔서 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맞지 않는 틀니를 계속 사용하시면 잇몸뼈까지 손상될 수 있거든요. 내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갑자기 체중이 줄어드신 경우, 특히 한 달에 2에서 3kg 이상 빠지셨다면 반드시 내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식욕이 없어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심한 속쓰림이나 신물이 계속 올라오는 경우, 특히 밤에 누우시면 더 심해지거나 목까지 타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심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음식을 삼키기 힘들거나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계속 있는 경우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물이나 침을 삼킬 때도 불편하시다면 더욱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해요.
목소리가 2주 이상 계속 쉬어 있거나 기침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특히 마른 기침이 계속 난다면 호흡기 질환이나 역류성 후두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코가 계속 막혀 있어서 입으로만 숨을 쉬게 되는 경우, 이것이 만성화되면 입냄새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비염이 심해서 콧물이 목 뒤로 계속 넘어가는 경우, 이런 상태를 후비루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시 콧골이나 수면무호흡이 심한 경우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가족분들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면 수면무호흡증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입냄새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입냄새가 혈당 조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달콤한 냄새나 과일 냄새 같은 특이한 냄새가 난다면 당뇨 합병증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고혈압이나 심장병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복용하시는 약물이 구강건조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정기검진 때 입냄새 문제도 함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 같은 특이한 냄새가 날 수 있고,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즉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입냄새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평소와 다른 특이한 냄새가 난다면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의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열심히 했는데도 3주 이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2주 동안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기본 습관 만들기에 집중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를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온수 한 컵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치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양치를 하시는 순서를 기억해 주시고, 헤어 클리너를 부드럽게 사용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주에는 생활 패턴 개선에 신경 써주세요. 식후에 자일리톨견이나 정제를 사용하시는 것, 취침 3시간 전부터는 금식을 하시는 것, 머리를 살짝 올려서 주무시는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으로 만들어 보세요. 코 세척과 비강 보습도 꾸준히 해주시고,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밤 분리해서 세척하고 건조하고 소독액에 담가두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는 것입니다. 60% 정도만 지켜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빠뜨리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 1회 정도는 냄새 걱정 없이 모임이나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거울을 보며 인사말 연습도 해보시고, 생강 우린 물로 가글도 2회에서 3회 정도 시도해 보세요. 2주 후에는 이런 변화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입냄새가 전보다 줄어들고, 대화할 때 상대방이 고개를 돌리지 않으며 손주나 가족이 예전보다 가까이 오고, 모임에서 말하는 것이 편해지고 전체적으로 사회생활이 편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절별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 관리법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등으로 비염이 악화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코 세척을 해주시고 실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관리법입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가 건조해지기 쉽고 찬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어 위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사용과 함께 미지근한 물을 더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 관리법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구강 건조가 심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실내 습도 관리가 특히 중요하고 보습 효과가 있는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관리법입니다. 난방으로 인한 극도의 건조함과 실내의 온도차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사용은 필수이고 따뜻한 물을 더 자주 드시며 목과 코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갑작스럽게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임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5분 응급처치법입니다. 물로 입을 여러 번 헹구신 후 혀를 부드럽게 칫솔로 닦아주시고, 무설탕 껌을 1에서 2분간 씹은 후 뱉어내신 다음 다시 물로 한 번 더 헹구시면 됩니다. 외출 중 응급처치법입니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생수로 입을 헹구시고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사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절대 향이 강한 사탕이나 껌은 피하세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응급처치법입니다. 마늘이나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드신 후라면 우유를 조금 마시시거나 사과 한 조각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후에는 물로 깨끗하게 헹구어 주세요. 하지만 이런 응급처치법들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일상 루틴을 꾸준히 지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자신감을 되찾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와 활기찬 대화,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